프리드만하고 케인즈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둘 다 맞는데 왜 케인즈에서 프리드만으로 넘어갔냐, 이거는 지금 중국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식 국가주도 경제죠. 이게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1945년에 전쟁 끝났죠.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을 하니까 뭐를 해야 돼요? 재건을 해야 됩니다. 재건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산업 육성, 이런 과제가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부서져 있는 도시 건설만 해도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생기는데 신산업 만들 상황이 아니죠. 부서진 댐 같은 것도 정비해야죠. 도로 박살났죠. 주택 박살났죠. 거기다 공장도 박살난 것들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재건을 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경제는 쭉쭉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때 골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드락스 시대라고도 하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중산층이 어마어마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에는 노동자들이 재산을 가진다는 걸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 중산층들이 자가 보유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게 되고 부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집,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공업, 그리고 자동차. 2차 세계대전이 이런 거를 둘러싼, 이런 신산업을 둘러싼 대격돌 이후에 세상이 새로운 질서가 잡힌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생활에 들어오고 진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일명 포디즘 사회에 닥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중산층, 소비 문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얘기하는 해수욕 있죠. 해수욕도 부자만의 점유물이었단 말입니다. 레저 문화,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레저 클래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흥계급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한가함이 있는 계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유한계급이 어떻게 돼요? 중산층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케인즈 만세예요. 근데 케인즈 만세인데 여기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재건을 이유로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본이 축적이 돼요. 자본이 축적해서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쭉 하다가 이제 고용이나 기타 등등에서 벌어진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산성 혁신도 벌어져요. 생산성 혁신이 벌어지면 10명이 일하던 거에서 5명밖에 필요하지 않게 돼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그러면 이 5명은 어떻게 돼요? 5명은 신산업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10명을 계속 고용한 상태라면 기술 혁신이 벌어졌는데 10명의 인원을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비효율이 되고 잉여 인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화폐가 증가한 만큼 물건이 늘어나서 계속 서로 요만한 게 계속 같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없이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생산성 혁신이 멈추고 화폐만 드러나게 되면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됐는데도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벌어지죠.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 신산업을 육성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케인즈 시스템의 장점, 지금까지의 성취를 국가가 주도해서 안정화시킨다. 케인즈주의식 국가 운영과 발전의 쥐약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한 단계가 성숙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됐을 때 케인즈주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케인즈주의는 어느 국가에서 좋냐? 뒷불도 없는 국가나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 이럴 때는 사회적 합의하에 중산층을 키우면서 쭉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근데 이게 안정화가 끝을 치면 이게 또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권태인데 가진 게 배불러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지금 여기서 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 뭐예요? 프리 투 추즈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돼요.
어떤 거에서 강점을 보이냐면 내 인생 내가 고르고 내 사업 내가 고르고 뭐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창업의 정신입니다. 창업의 정신. 창업의 정신이고 진취적인 정신이고 이 창업을 가능하기 위한 기존에 있는 노동 조건이나 투자 조건 같은 거로부터 규제 완화 기타 등등을 해서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풀이를 방종이나 이런 사기 이거로 연결되면 그거는 절대 그런 사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철저하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창의성 혁신에 기반을 한 아까도 말한 창업, 자본과 인력이 미래로 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 프리드만은 절대로 후진국에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프리드만의 사상은 경제에 있어서 프론티어, 최앞선에 선 국가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이, 과거의 우리나라 같이 패스트 팔로워, 남들이 먼저 해놓은 거 후두두두두 따라간다. 이런 전략일 때는 프리드만 말 같은 게 별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제 최첨단 전위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핸드폰 만들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첨단 제품이란 걸 다 만드는데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러면서 인공지능 기타 등 새로운 거를 남 뒷공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치고 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점점 우리나라도 프리드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총장이 깜짝 놀라게 이거를 지금 들고 나온 거죠. 우리도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아반떼죠. 아반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위에 선다. 형들은 혁명의 전위에 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신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전위에 서야 되는 기업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중국을 약간 갈구면 뭐냐면 중국의 체제는 절대로 이렇게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체제나 국가 관료 시스템이 너무 광대한 나라들은 신산업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중국은 신산업을 하죠. 절대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는 시스템인데 관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산업과 기타 등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냐. 이들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 창의성과 혁신성을 도둑질하는 거죠. 뭘로? 해킹으로. 어저께 미국하고 나토 국가하고 일본이 중국한테 얘기를 한 것 중에서 뭐 니네는 왜 창의성과 혁신성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SBS 예능 우리나라에서 세계 10대 방송이라고 하는 예능 하나 있습니다. SBS 예능 중에서 뭐 있죠? 런닝맨이 있습니다. 와 중국에서도 인기 많아요. 이거 동남아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달려라 형제로 해서 라이센스로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공동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PD도 중국 가고 그리고 유재석, 김종국 등등 미국, 중국 가서 같이 녹화도 하고 이거 달려라 형제 시즌 1, 2, 3, 4까지 제작했는데 시즌 5에서 안 만든대요. 시즌 4까지 하고 안 만든다고 하더니 요걸 뺐어요. 형제를 빼고 달려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서 SBS의 라이센스를 지급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런닝맨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상 구마사 사태하고 여신강림에서 PPL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팔지도 않은 건데 이 PPL을 왜 하냐 했는데 중국이 이 PPL을 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동남아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용 PPL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한국의 드라마 제작 역량을 돈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정도 되면 그들이 계속 팽을 합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의 제작 인력을 가져가고 중국 자본에 의한 공동 제작이 아니면 우리 한국 드라마가 제작 못 되는 사태까지 가고 공동 제작에서 중국 자본에 의로만 제작이 되는 사태로까지 가는 거.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 대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만의 주요 스텝이나 기타 등등이 다 중국에 포섭이 돼서 대만은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만들 역량을 상실했어요. 중국이 창의성 그리고 핵심 창업 역량 그리고 기술 이런 거를 훔쳐가는 거에 대한 아무런 저항 의식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우려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드만 사상 얘기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 결국은 중국의 국가 시스템, 관료 시스템, 국가주도 자본주의 이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는 분명한 지점인 프리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런 벌어지는 역량을 훔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 관료와 노조가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는 우리 사회는 프리 투 추즈, 이 프리드만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거에 창업과 진취성에 대한 존중이 없이 계속 이대로 국가를 운영하면 망할 것이다. 윤 총장의 매일경제 인터뷰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